자, 변동성 매매의 기준을 잡을 종목을 이미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VVIP 방에도 올려놨고 또 일반 방에도 올려드렸는데 VVIP 방에 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잠시만요.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교육을 잡아드렸어요. 교육을 잡아드리는 게 아니라 종목을. 그래서 금양, 일동제약,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이드로 리튬, 조일알루미늄 이렇게 해드렸는데 조일알루미늄 시가총액이 3,000억 미만입니다만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SK하이닉스, 현대차, 삼성전기, 하나솔루션, 현대로템 등의 주도주, 시장 주도주를 편입하시라고 이렇게 설정을 잡아드린 거예요. 일단은 요 이제 변동성 종목을 하나씩 들여다보면요. 금양 같은 경우에는 뭐 어마어마한 수익을 안겨드렸던 종목인데 뭐 여기 보시면은 하반기 이후에만 189%거든요. 10% 가지고 계셨다면은 19% 수익, 계좌 수익. 그리고 하반기에는 7,000원대부터 해서 우리가 6,000원대부터 들어간 거예요. 7월 25일 날. 그렇게 해서 누적적인 부분이 누적이 아니라 저점 대비 올라간 것만 뭐 600% 이상. 41,500원까지 더 이상 올라갔죠. 그 이상. 누적적으로는 뭐 엄청난 수익범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제한적으로 봐요. 변동성 매매만 일부 하고 있고. 조금 제한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건 뭐냐면 금양 같은 경우에 지금 주식수가 5천만 주에 채 못 미치던 주식이 5,800만 주입니다. 800만 주가 5천원 미만에 행사됐던 물량이에요. 오버행 이슈는 끝났어요. 다 정리됐어요. 지금 시장에. 다 팔아먹었지. 이슈 불거뜨리고. 다만 이제 2차 전지의 흐름 속에서 변동성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변동성 매매 정도를 보는 겁니다. 그 앞전에 거래량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나요. 거래량 기준 1,000만 주 이렇게 설정해 드렸거든요. 결론적으로 이제 금양 같은 경우에 1,000만 주가 터지고 양봉의 흐름이면은 그렇다면은 변동성의 기준을 들여다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금양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일봉상의 흐름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도 어떻게 기준을 잡아드려요? 주봉상의 흐름에서 이 윗꼬리에 대한 부분을 감싸는 흐름을 기대해 보면서 접근하는 거죠. 주봉의 기준에. 그러면 이제 그 거래량이 터지려면 사실은 하반기에 그 거래량 또 거래대금은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들이 약간의 잘못 교육받으신 거, 잘못 알고 있는 상식, 거래를 터뜨리고 거래가 터져야만 뭐 강세가 나온다의 기준이잖아요. 근데 거래가 없어도 강세를 띨 수 있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정상적인 대형주의 매집이 단행되는 경우. 정상적인 대형주의 매집입니다. 금양의 경우는 정상적이진 않죠. 그런 상태에서 변동률이 높은 거죠. 변동률이 높다 보니까 4,400원에서부터 4,400원에 1,000만 주면 440억이란 말이에요. 최저점이 작년 하반기 7월달 최저점이 4,440원이란 말이에요. 4,440원. 그때 1,000만 주 터져봐야 444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1,000만 주가 터지면 2,400억입니다. 엄청난 거죠. 41,500원일 때 1,000만 주 터지면 4,150억입니다. 거의 10배야. 그래서 과거의 비이성적인 거래는 있을 수가 없어요. 35년 전에 윤정두가 주식 처음에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전표를 끊어서 매수 매도 사인을 냈단 말이에요. 그걸 한번 봐요. 전표를 끊어서 매수 매도 사인을 낸 윤정두인지 이렇게 보시면 증권카드 이게 럭키증권. 인터넷 검색하시면 럭키증권이 LG투자증권으로 바뀐 게 89년도인가 언제 돼요. 그러면 그걸로만 따져도 91년인가? 그렇게만 따져도 31년 된 거고 실질적으로 이게 35년 된 카드예요. 35년. 35년 된 카드를 가지고 있는 윤정두가 주문을 낼 때 객장에 넣어서 전표를 써서 냈단 말이에요. 그때는 비이성적인 거래가 없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란비르 매매 법칙 그러면 200일선을 본 거고 그 이후에 20일선의 기준을 잡아서 설정을 한 거고 그리고 지금은 분봉까지 놓고 보는 시대인데 분봉 거래 하잖아요, 여러분들. HTS 켜놓고 일봉 켜놓고 거래하나? 일봉 보면서 거래해요? 분봉 보면서 거래하잖아. 분봉 보면서 오늘도 5분봉, 1분봉, 10분봉 뭐 보면서 거래했을 거 아니에요.
어? 그게 결론적으로 금양의 경우는 1000만 주가 실려야 된다라는 기준을 설정을 잡아놓은 거고, 오늘 결국은 꼬리 달고 내려왔잖아요. 근데 오늘의 변동성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갭상승 이후에 15%까지 끌어올려졌으니까 대략 한 10% 가까이 변동이 나온 거예요. 전일 소름 돋지 않아요? 금양이라는 종목을 1월 3일 공약주로도 올려드렸단 말이죠. 1월 3일 공약주로도. 그 1월 3일 공약주로 올려드렸을 때, 이때 금양이라는 종목의 기준 거래량을 몇 주로 잡아놨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잡혀 있죠. 금양 700만 주. 700만 주만 터져도 요날 종가 대비 700만 주만 터져도 1,500억, 2,000억 수준입니다. 거래대금이 우리나라 최상위 10위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들어왔어요, 거래대금이. 그렇게 됐을 때 시초가 대비 플러스 10% 수준, 7에서 10% 수준. 왜? 얘는 시가총액이 그래도 1조 넘겨지는 종목이니까. 1조 2천억, 3천억 막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그런 흐름이 나오죠. 거래가 위로 터지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내일도 똑같이 오늘의 거래량 수준은 터져야 된다. 1,000만 주는. 그렇게 해서 1,000만 주가 터진다면 밑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없어요. 1,000만 주가 터진다는 건 일단은 양봉으로 쭉 뻗어 올라간다는 거예요. 개장초부터 갭상승의 소폭 나와주고, 그리고 위로 쫙 뻗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처럼 꼬리를 다를 수는 있죠. 그러니까 원래는 1,000만 주 이상 더 터져야 돼. 응? 더 터져야 돼. 근데 일단은 어찌됐든 기준점은 1,000만 주 정도 수준으로 설정해서 대처하더라도 크게 무리수가 없다. 그리고 앞전의 거래량 또 앞전의 거래대금의 기준을 항상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저고점 41,500원에 대한 꿈도 꾸지 마세요. 윤정두처럼 7월 25일 상한가 첫 상한가에서부터 공략을 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대금이 터지죠. 이 당시에. 이런 거래에서 갑자기 막 이런 거래가 터지잖아요. 응? 다시 보여드려요. 하루에 거래가 4천억 막 이렇게 5천만 주만 이렇게 터진단 말이죠. 그 전에는요. 6천만 주만 터졌잖아요. 그 전에는 무슨 뭐 30만 주 터지던 애가. 그 30만 주를 그냥 30만 주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요. 5천원짜리 30만 주면 얼마예요? 16억? 응? 16억 거래 터지던 애가 4천억이 터졌대. 4천억씩. 16억 터지던 애가 거래가 20배 증가하면 거래가 증가했다. 정신 나간 친구들 얘기 듣지 마시고, 결론적으로는 거래대금 최상위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냐. 이들이 원통형 배터리 개발했다고 발표하고 다 좋아. 원통형 배터리 우리나라에서 3번째로 개발했다고 그러는데 아무도 안 사면, 굵직굵직하게 아무도 안 사면 거래량 안 나와요. 누군가 건든 거지. 예? 어찌됐건 이 흐름에서 10배까지 올라온, 10배 수준까지 올라온 종목을 지금에 와서 뭐 고점 대비 낙폭화돼줘야 이렇게 보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지는 않고요. 거래가 죽는 순간 도망쳐 나와야 되는 게 옳은데, 예를 들면 세비캠처럼 2차 전지, 폐배터리 거래 없잖아. 그럼 그냥 도망쳐 나오는 거예요. 한 템포 늦었다 해도 무조건 최고점에 팔고 나오는 거야. 그 짧은 기간에 60% 빠졌습니다 지금. 거래대금이 없는데 돌려질 것 같아요? 거래대금이 최소 이런 거래대금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1,000억 이상 최소 이런 때. 그래야 전체 시장에 20이 안으로 들어오고, 그래야만 모든 관심을 받고 장대 양봉이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금양의 경우도 펀더멘털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뭐 금양이요, 부산해요, 뭐 그게 뭔 상관이 있어 그게? 응? 계속 나와있던 뉴스 내용 재탕섬탕인데. 결론은 시간 외에서 일부 움직임을 줬습니다. 그 시간 외에서 이제 갭상승이, 그러니까 시간의 강세로, 소폭의 강세죠. 강세로 이제 마감이 됐는데, 거래량은 20만 주밖에 안 돼요. 우리는 거래량 나누기 3을 해줍니다.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해줘요. 그러면 37에 21이잖아요. 700만 주 정도 수요일날 터질 걸로 추정을 합니다만, 어찌됐건 700만 주뿐이 안 터져. 그럼 못 들여다보는 거고. 개별 매매 기준에서는 700만 주면 어때? 거래대금 최상인데 700만 주면 1,400억에다가 7호 35, 와 1,800억 터지면 거래대금 무조건 10위 안에 들어오는데, 5위 안으로도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럼 나는 700만 주에도 매매할 거야. 그러면 오케이. 그 소리가 뭔지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윤정수가 1000만 주 잡아드렸잖아요. 오늘 정도는 터줘야 된다. 시초가 대비 그래도 7% 10% 나오려면 그때 들어가지고 그게 아니라면 안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금양의 기준의 설정 범위를 잡아드린 겁니다. 첫 번째 기준에서 금양. 두 번째 기준은요. 첫 번째 기준에서 이제 금양을 1월 4일 기준에 1000만 주의 기준으로 설정을 잡아드린 거고, 두 번째 기준은 일동제약인데 변동성 너무 커요. 아니 뭐 상한가 잡고 싶다며. 조금 전에 삼성전기 해드렸잖아요. 그죠? 현대차도 해드리고. 그래서 상한가를 잡고 싶다며요. 그럼 삼성 일동제약이 상한가 간다는 게 아니고, 일동제약은 연초만 해도요 하루에 거래대금 1조씩 터졌어요. 작년 초, 작년 1분기 기준에, 예? 연초도 아니구나, 그 이상이구나, 그죠? 1조씩 터졌어. 1조 거래대금이. 이때만 해도 시장도 힘들다 해도 그렇게까지 아니야. 1조가 여기거든요. 종목 하나 거래대금이 1조씩 터졌다고.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제약바이오의 종목일 수 있다. 이렇게 설정을 해드렸는데 변동성이 뭐 지금 뭐 난리가 났죠. 일본의 그 제약업체 긴급 경국 코로나 치료제 승인 받으면 뭐 점상 갈 것처럼 그렇게 얘기가 나오다가 결국은 없는 거 실체가 거의,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해서 어쨌든 그럼 왜 들여다보느냐 했을 때 다 필요 없이 변동성 매매 기준을 설정을 했을 때 7천억 원대까지 밀렸거든요. 11월 15일 날 상한가 가면서 1조를 넘겼다가 변동성이 지금 감당이 안 돼요. 사실은. 근데 다만 교육용의 기준에 이런 종목을 매매를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을 설정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삼성전기지, 현대차지, 현대 로템이고 하나솔루션이고, 결론적으로 1000만 주 수준이 터져주고 양봉일 때만 들여다볼 수 있다. 죄송합니다. 일동제약, 금양으로 설명. 그러니까 결론은 일동제약의 경우는 시간에서 여기도 이제 강세를 떼는데 700만 주를 설정을 한다. 앞전 거래량의 70%의 기준을 변동성 거래량으로 설정을 한다. 그리고 잠시만요. 우리 시간선을 넘어가지고 우리 홈페이지 수정을 좀 해드려야 돼. 안 그러면 입장을 못 하세요. 004. 결론적으로 700만 주의 거래량이라는 것이 최근 거래, 의미 있는 거래의 70%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 거래가 터지고 양봉이라면 시초가 대비해서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7에서 10%의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시간의 거래에서 이미 5%의 강세를 띄었어요. 그런데 5% 강세면 5% 떠서 시작할 거 아니냐. 상한가도 간 종목이라니까. 11월 15일 날 상한가를 갔다니까요. 그 1조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럼 내일 상한가가 아니냐. 나는 모르지. 응? 근데 왜 얘기하냐. 방송 나오는 친구들이 종목 갖고 나와서 내일 얼마에 사세요. 그 가격이 와? 대형주 같은 경우는 전망을 잡아줄 수 있어요. 근데 핑거스토리 같은 종목을 자 오늘 상한가로 끝났는데요. 내일 갭 상승 10%까지는 따라붙으세요.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거래가 수반되면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럼 일동제약도 체결량이 지금 92,000주에 사실은. 그럼 9만 주 나누기 3, 그럼 3만 주죠. 3만 주 곱하기 3을 해줍니다. 죄송합니다. 100을 해줍니다. 그럼 우리는 일동제약의 지금의 등락 그 거래량, 체결 거래량으로 기준을 잡으면 내일 300만 주 터진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시간의 기준을 잡았을 때는. 근데 그 300만 주 가지고는 택도 없다는 거죠. 택도 없죠. 그래서 최근에 의미 있는 거래량 990만 주 뭐 이런 거래량의 70%. 여기도 보시면 900만 주의 70%. 7963. 그럼 600만 주로 잡으셔도 돼요. 아시겠죠? 나는 300만 주만 보면 안 되겠어요? 300만 주, 400만 주면은 그래도 거래대금 20일 전에는 놓여져요. 그렇게 들여다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앞전에 뭐 고점이든 아니면 뭐 저음봉 크기의 절반이든 그걸 되돌리러 올라가는 힘의 강도라면은 무조건적으로 700만 주, 600만 주, 700만 주 터져야 된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변동성 기준 잡아드립니다. 거래량 안 터지면요. 안 봐요. 캔들 크기가 작을 뿐더러 음봉일 가능성이 높아요. 안 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범위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조금 이따 이제 한번 보여드릴 건데 얘도 사실은 의미는 없습니다만, 예? 이 변동률이, 왜냐면 강세로 마감을 했고 거기에 추가적인 강세 상한가로 좀 진입을 해놓고 그 다음 범위를 뭐 잡아가려고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 1000만 주로 설정을 잡았어요. 원래로 따지면 체결량 나누기 3, 그럼 700만 주잖아요. 그 정도여도 무난은 합니다. 근데 1000만 주로 잡은 거는 이제 보수적인 관점에서 기준이고, 또 오늘 거래량의 80%의 기준이 이 길의 거래량으로 형성이 된다. 그거는 우리가 정형화된 교육 자료에서 다 배운 거예요. 거래량의 기준에서, 변동성의 기준에서, 뭐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핑거 스토리 같은 경우에 15일 날 이후에 설정 범위 거래량 잡아드린 거, 그런 내용이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요. 최근 의미 있는 거래량의 70%인데 전 거래일 내 기준, 그러니까 오늘 거래 터진 상태, 내일로 기준을 잡을 때 80% 수준을. 다만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하고 거래대금 최상의 거래대금 이런 걸 확인해서 대처를 한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보신 일동제약처럼 상반기에, 작년 상반기에 거래대금이 1조씩 터지는 종목이었어요. 1조가 터졌어. 근데 그게 거래대금이 우리나라 1위야. 그 다음날 8천억이 또 터져야 돼?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럴 때는 뭐 적절하게 50% 수준으로 설정을 한다든가 적절하게 조정을 잡으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내일장 변동성 종목의 기준에서 금양, 일동제약,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다음에 하이드로 리튬 400만 주, 그리고 조일 알루미늄 4천만 주. 이 종목군들은 시가총액이 다들 작아요. 1조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변동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의가 요구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하이드로 리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의미를 둘 수 있는 거래량 곱하기 70%, 그러면은 예를 들면 850만 주다. 그 앞에 상한가 뭐 400만 주의 기준인 거고, 7, 8에 56, 그전에 7, 8에 56, 7, 5, 35 해서 뭐 600만 주의 기준을 설정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500만 주만 터져도 8% 정도 변동이 나오네. 5,700억짜리가. 그러면 500만 주만 설정하면 안 되겠나요? 그건 뭐 성향상 500만 주 곱하기 7, 5, 35, 350만 주인데 1000억은 넘겨야 되니 400만 주로 설정하자. 이렇게 잡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조일 알미늄 기준에서 놓고 보시면 조일 알미늄 여기 있네요. 그 조일 알미늄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너무 작아. 2,800분이 안 됩니다.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고, 120만 주가 터졌어요. 나누기 3하면 얼마? 우리 기준에 40만 주죠. 40만 주 곱하기 100 해주면 얼마야? 4천만 주 터지고 양봉. 그러면 1000억 깔짝깔짝 올라갈 거예요. 4천만 주 터지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설정해드린 기준입니다. 지금 방안에 또 새로운 오신 분이 오늘 세 분들 오셨어. 오늘은. 우리 집 선생님 한 달을 끊으셨더라고. 그리고 또 아까 전화통화를 방송 끝나고 이동하면서 전화통화를 좀 했었는데, 신인님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냥 쑥 들어오셨어. 신인님 연락 주세요. 답변도 없으죠. 그래서 내보냈지. 비밀번호 어떻게 노출이 됐지? 그렇게 하고 승호사랑 선생님, 그다음에 OH2262 선생님. OH2262 선생님께서는 옮겨오신 거죠. VIP 방에서. 다른 분들도 서둘러져서 지금 장에 미국 장이 또 약세예요. 약세면 어때? 시황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보고 자신감 가지시고, 변동성 종목은 변동성 종목대로, 그 다음에 주력은 주력 종목 기준에서의 기준점을 설정을 해서 대처하시면 무리 없어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재차 올려드립니다. 지금 내일장 변동성 종목에 대한 기준 5종목 다 올려드렸고, 2,400개 종목에서 5종목 올려드린 거예요. 전일의 기준 잡았을 때 전일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전일 올려드리고 상한가가 나온 거죠. 그래서 나는 종목을 줘도 어제 줬는데도 불구하고 상한가 간 것도 내가 확인했는데 나 혼자 대처가 안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찾아오시라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 어제 올려드린 게 이거잖아요. 지금 금양 하이드로 리튬 금양이 얼마 움직였어요 오늘? 금양 15%, 하이드로 리튬은 5%대 얘 상한가 찍고 전량 차익 실현. 제주은행하고 SAMG 엔터는 저 거래량에 못 미쳤을걸요. 그리고 음봉일걸요. 1000만 주, 500만 주. 그렇게 해서 어제 기준에서는 옹달샘 적토마 선생님 포트폴리오 야간 교육에서 해드리고 현대차 또 이슈 부분 올려드리고. 그러면 오늘 복귀 한번 해볼까요? 나머지 종목을 어제 올려드린 그 변동성 종목 보시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결국은 27.45%까지 올라가면서 마감을 했고 어떻게 됐어요? 거래량 400만 주 잡았나요? 어제? 몇만 주예요? 300만 주 잡아드렸죠. 300만 주면 1000억이 되니까 1000억이면 거래대금 11이니까 오늘의 기준에서는 결론적으로 1200만 주 터지면서 변동성이 저렇게 더 크게 나온 겁니다. 금양 같은 경우 15% 꼬리 달렸죠? 그럼 전량 차익 실현인 거지. 꼬리 달렸잖아. 전량 차익 실현인 거지. 그리고 하이드로 리튬 여기도 마찬가지. 금양은 아까 700만 주 터져라 했는데 1000만 주 터진 거고 여기는 거래가 이제 조금 못 미쳤어요. 변동이 그래서 5에서 10% 시초가 대비해서 그렇게까지 크게 나오진 않고 5% 수준에 딱 멈춰진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에도 400만 주 이상의 아마 거래량을 설정했을 텐데 좀 못 미쳤고요. 그리고 제주은행 1000만 주 설정을 했죠. 근데 1000만 주 나왔어요? 안 나왔죠 오늘. 안 나오고 음봉이잖아.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안 나오고 음봉이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SAMG 같은 경우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갭상승이 나오면서 거래는 개장초에 터졌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바로 툭 치고 올라갔다가 꼬리 달고 확 내려와요. 만약에 따라붙었으면 순절인 거고 한 템포 보고 들어가려고 했다라고 한다면은 못 들어가는 거죠. 왜? 계속 음봉이었거든. 그렇게 설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결론적으로 들여다보신 종목 기준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금양, 하이드로 리튬, 레인보우 로보틱스. 특히 이제 금양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거래가 맞아 떨어진 거고. 그다음에 제주은행 SAMG 엔터는 거래가 결국은 안 터진 거고. 하이드로 리튬은 다소 애매한 거래였고. 저 부분을 내가 직접적으로 매매 사인을 받아서 대처하셔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이 정도 검색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메인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추가적으로 올려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어떤 거를요? 내일장 공략주에 대한 전략